다이사쿠는 에리 박사를 구해 극동지부로 날아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보기 위해 국제경찰기구에서 오하긴과 대종이 함께 극동지부에 도착하는데, 오하긴은 국제경찰기구 북경지부 추조 장관의 참모로 공손한 말투와 차분한 행동 그리고 뛰어난 지모로 모두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고, 오하긴과 동행한 대종은 국제경찰기구의 최고 간부인 구대천왕의 한 사람으로 철호와는 친형제처럼 지내는 자였다. 철호는 대종을 보자 요코하마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대종이 아닌 다이사쿠가 구하러 온 사실에 불만을 나타내는데, 대종은 스스로 엑스퍼트가 된 자신들과 달리 갑작스럽게 저런 로봇을 맡게 되어 아무런 각오도 없이 엑스퍼트라는 사명을 짊어지게 된 다이사쿠를 철호가 이해해주기를 바랬다. 何も知らずに気づいた時には父親を BF 団に殺され残されたのはジャイアントロボだけだ。そんな子供に対して俺たちに何ができる？そう、何もできん。だが一つだけあるとすれば、俺たちは大作を間違った大人にしてはいけない。それだけだ。 한편 산둥성의 유적은 BF단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그곳에선 더 이상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안자이 에리 박사가 조사한 데이터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을 뿐. 오하기는 에리 박사를 만나 발굴병기의 데이터를 전달받는데, 데이터를 전달받은 오하기는 그 유적이 치우총이었다며 몹시 놀란다. 치우는 중국 신화 최강의 군신으로 전설의 제왕 황제와의 싸움에서 패배해 봉인된 마신을 일컫는 것으로 그 치우가 봉인된 장소를 치우총이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에리 박사는 그곳에서 용과 호랑이 모양의 초기인 두기를 발견한 것이었다. 무려 2000년 전에 유적인 치우총에서 발견된 그 두기의 초기인은 보존 상태도 양호했는데, 하지만 상세한 조사를 하려던 그때 BF단이 유적을 습격하는 바람에 에리 박사는 납치되고 말았다. 이후 에리 박사는 그들로부터 발굴병기의 구동장치에 대한 조사를 강압받았는데, 그 덕분에 에리 박사는 그 두기의 초기인이 5대 원소의 순환을 응용한 장치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연계의 기의 흐름을 응용한 연구기관으로 움직이는 초기인에는 혼과 비슷한 것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처럼 연구기관을 갖춘 완전자립형의 병기가 BF단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BF단의 뛰어난 기술로도 그 두기를 눈뜨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자이 박사의 부친이 설립한 유적 조사 조직 LTR 기구의 중요 멤버이기도 했던 닥터엘에게 초기인의 각성 작업을 의뢰하고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에리 박사 또한 닥터엘의 아지트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길레이들의 도움을 받아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BF단이 발굴병기를 이용해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닥터엘에게 발굴병기를 넘긴 것과 발굴병기의 상세한 정보를 가진 에리 박사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게다가 요코하마 사건 이후 에리 박사를 추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모두 이상했는데, 이것은 BF단이 발굴병기의 정보를 일부러 흘린다고밖에 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대체 BF단은 뭘 위해서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편 오하기는 길레이로부터 부탁받은 것을 북경지부로부터 가져와 전달하는데, 이때 폭발음과 함께 극동지부의 경보음이 울린다. 연방군 극동지부 기지는 누군가에 의해 공격받고 있었다. 하지만 적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에 오카 장관은 양산형 모빌 슈트인 제간을 긴급 발진시킨다. 그리고 곧이어 극동지부를 공격한 적의 정체가 BF단의 십걸집 충격의 알베르토라는 걸 알게 된다. 경납고가 파괴당해 한 기밖에 발진하지 못한 제간은 순식간에 알베르토에게 박살이 나버린다. 오하기는 BF단의 최고 간부인 십걸집이 움직였다는 사실에 놀라고, 아가마 부대가 없는 것을 눈치챈 알베르토는 이 기회에 다이사쿠와 에리 박사를 한꺼번에 제거해버리려고 한다. 그러자 오하기는 다급히 다이사쿠와 에리 박사를 기지에서 피난시키기 위해 길레이로 하여금 북경지부에서 가져온 길레이 로봇 타이번을 타고 서둘러 안전한 장소로 도망치게 하는데, 하지만 길레이 로봇 또한 십걸집을 상대로 도망치기엔 역부족이었다. 大丈夫、まだやれるわ。こしゃくな。小僧、ここまでだ。 그런데 모두가 끝장이라고 생각한 순간 누군가 길레이들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다. 다이소! 기사마가! 때마침 등장한 국제경찰기구 구대천왕 대종의 도움으로 길레이 로봇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대종이 나타나자 알베르토는 내 놈이 있고 아가마데가 없다면 다른 임무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이완에게 뒤를 맡기고 사라진다. さらばだ大将また会おう今あとは任せたぞ 뒤이어 나타난 이완과 우라에누스. BF단의 로봇인 우라에누스의 등장에 또다시 길레이들은 위험에 빠지고 만다. 절체절명의 순간 극동지부에선 자이언트 로보의 오토가드 회로가 작동. 조종사의 위기를 감지한 자이언트 로보는 다이사쿠의 콜사인 없이 통상의 50배 파워로 출격한다. 행복은 희생 없이 얻을 수 없는가? 시대는 불행 없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인가? 다이사쿠는 로보와 함께 이 세계를 구하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BF단에 맞서 싸운다. 그런데 이번엔 이완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BF단의 로봇을 추가로 증원하며 이래도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냐며 자이언트 로보를 향해 공격해온다. 아무리 자이언트 로보가 풀파워인 상태라도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 이완의 기세에 다이사쿠가 눌리려 할 때 라이딘과 코프렌더대가 극동지부를 지원하기 위해 나타난다. 예상치 못한 라이딘의 등장에 이완은 당황하고 라이딘의 등장에 다시 힘을 얻게 된 다이사쿠는 자이언트 로보와 함께 BF단의 로봇들을 물리친다. 그런데 BF단을 물리치고 한숨 돌리려 할 때 극동지부로 새로운 적이 급속 접근한다는 보고가 들어오는데 곧이어 나타난 건 2기의 건담이었다. 오퍼레이션 메테오를 실행하기 위해 지구로 강화한 5기의 건담. 그중 카트르의 샌드롭과 우페이의 셸롱 건담이 극동지부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다수의 EOT 설비가 존재하는 극동지구 방위의 핵심인 이곳을 파괴해 연방군의 전력을 대폭으로 다운시킬 생각이었는데 앞서의 공격으로 방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극동지부에선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극동지부 기지가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마침내 아가마가 극동지부로 귀환한다. 사라진 듀오의 데스사이즈와 닮은 건담들. 극동지부의 파괴를 목적으로 한 그들의 공격은 아가마의 등장으로 인해 결국 실패한다. 십걸집 알베르토의 정체불명의 건담의 공격까지. 연방군 극동지부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무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구권의 상황은 이전보다 악화되어 연방정규군의 주요 거점은 네오지온이나 주피트리안의 공격을 받아 거의 괴멸하였고 잔존부대는 티탄지에 의해 흡수되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네오지온군은 태세를 정비해서 다시 나마타리아 섬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네오지온의 침공과 티탄지의 암약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가마 부대는 정식으로 극동지부에 소속되는데 부대 명칭은 1년 전쟁 시의 제13 독립부대, 즉 화이트 베이스대의 뒤를 이었다는 의미를 가진 연방군 극동지부 소속 제13 독립 외부 부대 론도벨로 명명된다. 그리고 국제경찰기구의 다이사쿠와 길레이, 무트로폴리스로의 코프렌더대, 끝으로 수전기를 만든 하즈키 박사의 요청으로 수전기대가 론도벨 부대의 새로운 멤버로 편입된다. 수전기대의 합류에 따라 유우키 사라소이의 구류 처분도 풀리는데 이것 역시 하즈키 박사의 요청으로 수전기는 4기가 모두 모이지 않으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한편 오하긴과 에리 박사는 발굴병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종과 철호와 함께 국제경찰지구의 북경지부로 돌아가고 아무로는 카미유와 함께 백식과 건담 마크2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변 모빌 슈트인 제타 건담의 데이터를 재검토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나타났던 날개 달린 건담의 상세한 데이터가 있다면 제타 건담의 기체 조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한편 모든 전산을 해킹하여 리리나가 다니는 학교에 입학했던 히이로는 변경된 명령인 아가마대의 추적과 네르프, 일본의 EOT 시설 조사를 이행하기 위해 다시 퇴학 수속을 밟고 있었다. 리리나는 이런 히이로를 보며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이런 협박에도 리리나는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걸 마지막으로 해준다면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히이로는 이런 리리나의 당당함 때문인지 자신이 윙건담의 파일럿이란 걸 알고 있는 그녀를 죽일 수가 없었다.